오늘 시장도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뭐 일단은 양시장 모두 조금 이제 좀 좋은 분위기가 조금 이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듯한 모습인데 뭐 조금 아무래도 뭐 상승분에 대비해서는 종목들이 막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재미가 없었다라고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지금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양경씨가 모두 좀 상승을 하는데 결국 뭐 대형주 위주의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그렇게 막 재미가 있었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맞죠? 그런 부분들에서 뭐 결국에 이제 우리가 코스피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굉장히 오늘 많은 매도세를 보였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뭐 대주주 양도세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뭔가 발표가 되지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경계감이 좀 짙어지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오히려 뭐 개인들이 팔아주면 좋죠. 외국인들이 조금 사주는 게 증시가 이제 상승하는데 더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결국에 뭐 오늘 시장 뭐 증시는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뭐 우리가 뭐 HMM 관련주, 뭐 HMM 그 인수 관련주죠. 이런 부분들하고 할인 같은 경우에 갑자기 한글이 안 쳐지네. 할인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상한가를 또 달성을 했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뭐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뭐 토스 관련해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이제 이월드 같은 이런 종목들, 아니면은 한국전자인증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뭐 이정재 관련해서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이 있죠. 와이더 플래닛이라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도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연상이냐면은 실질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그러니까 7연상을 가고 있습니다. 7연상을 가고 있고, 뭐 만약에 탑승을 할 기회가 있었다면 오늘밖에 기회가 없었겠죠. 오늘밖에 좀 기회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맞죠? 이게 뭐 거의 광란의 질주를 펼쳐주고 있어가지고 이미 갭을 15% 정도 띄운 상태에서 상한가를 말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연출을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뭐 이런 관련주들이 강세를 계속 보인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투자의 이제 현실입니다. 우리 국내 투자, 우리 국내 이제 주식 시장의 현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뭐 크게 뭐 상승을 한다 이런 이슈보다 그 분위기가 더 중요해요, 맞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재무나 뭐 그런 이제 우리가 뭐 기본적인 분석들이 있죠. 그런 기본적인 분석들보다 지금 뭐 유상증자 이슈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을 쉽게 말해서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심화가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세가 나와주고는 있는데, 상승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뭐 나와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결국 반도체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그러한 구간들에서 뭐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거의 광기에 미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따라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저런 종목은 차라리 쳐다도 안 보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쳐다도 안 보시는 게 훨씬 더 심적으로도 유리하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조금 보호하는데도 충분히 더 유리한 그런 상황들을 연출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봉상으로 보면은 나스닥은 지금 16,000포인트까지 열려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이제 15,000포인트에서 한 1,000포인트 정도 더 상승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상승을 하면 되는데 결국 이런 구간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약 한 5% 정도만 더 상승을 해줘도, 종합지수가 5% 정도만 상승을 해줘도 충분히 과거에 그 부분까지는 상승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자, 이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2021년 거의 이제 12월 달 들어서 고점을 찍었잖아요. 이때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맞서 싸우면서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제가 이제 참고할 만한
그런 것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다들 고생하셨어요. 녹방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요거 사이트가 지금 안 열려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해결하고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패드워치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패드워치 사이트에 들어왔고 여기 아까 접속이 좀 안 돼가지고 조금 지연이 된 점 죄송하고요. 요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게 이 패드워치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사이트라고 하면은 이제 이 패드워치 자체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의 그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 지금 예측을 하는 그런 이제 컨센서스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2024년도 1월달에 FOMC 회의가 있는 그 부분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금리가 기준금리가 5.25%에서 5.0%, 5.50%까지 지금 이제 형성이 돼 있잖아요. 미국 기준금리가. 근데 이게 결국에는 거의 0%대부터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맞죠? 거의 0%대부터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쉽게 나타나는 이벤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2년 가까이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그런 이벤트들을 만났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시장이 힘들 수밖에 조금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힘들 수밖에 없고 금리 5%대 상승을 하는 게 거의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금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이런 이벤트가 이만큼 상승을 하면서 금리 상승을 일으키는 이벤트가 거의 20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2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결국 우리는 그거를 지금 주식시장에서 다들 서로 보시면서 버틴 거거든요. 금리가 인상을 하면 당연히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우리가 힘든 그런 시장들을 견뎌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연준에서는 사실상의 긴축은 종료가 되었다라고 하죠. 종료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결국 이게 이런 이제 시장의 랠리가 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미증시가 지금 계속적으로 랠리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결국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지난달 FOMC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1월달에 FOMC 발표를 할 때
파월 의장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그때까지는 이제 기존과 같은 입장을 내비쳤는데 12월달 FOMC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당연히 지표를 보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겠지만은 사실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지금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하락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연준에서 말하는 금리 하락 신호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점도표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결국 추가적인 하락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준에서는 제가 잠시만요. 이거 제가 점도표를 한번 다시 켜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연준과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괴리가 조금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연준에서 발표한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에 금리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은 4.5%를 했습니다. 4.5%. 그러면 지금 5.25%가 기준금리인데 0.75%가 내리는 거죠. 자이언트 스텝으로 내려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보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과거에 보시면은 0.25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0.25부터. 자, 0.25부터 시작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을 최근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즌 지나고 난 뒤에 최근에 알게 된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맞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 빅스텝이라든지 뭐 베이비 스텝 0.25%는 베이비 스텝 0.5%는 빅 스텝 그리고 0.75%는 자이언트 스텝 이런 단어들조차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때 그렇게 이제 작용이 된 거예요. 지금 연속으로 보시면은 자 1%에서 1.75%로 75bp가 올랐습니다.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랐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75bp가 오른 게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게 한 번 됐고 두 번 됐고 세 번 연속 됐고 네 번까지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왔다는 거죠. 이만큼 굉장히 시장에서 강하게 한번 금리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뭐 빅스텝이라든지 여기서 또 베이비 스텝 그리고 또 추가적인 베이비 스텝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0.75%까지씩 막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솔직히 흔치가 않습니다. 맞죠? 흔치가 않은데 지금 워낙에 그 돈이 풀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자금들을 회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가가 잘 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CPI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결국 연준의 방식이 지금 통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지금 CPI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기준으로 3.1% 정도 기준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건 2% 진입이에요. 2.4% 정도가 딱 2.4% 정도가 목표치긴 한데 2%대의 진입만 하더라도 지금 성공을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좀 사람들이 위축이 될 거 아니에요. 위축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우리는 이제 조금 지켜볼 일만 남았다라는 이제 스탠스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이제 자세를 취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연준에서는 자 여러분들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FOMC가 열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FOMC 회의가 12달이면은 9번 정도 열립니다. 9번 정도 열리고 자 거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 3 이제 분기마다 이제 발표가 되는 것들이 있죠. 전도표가 분기마다 발표가 되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이제 연준 위원들이 어떤 그 방향성으로 이제 금리를 끌고 갈 것인지 그렇게 좀 밝혀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시장이 원하고 있는 거 지금 시장의 예상치거든요. 이거 결국에는 자, 시장의 예상치는 결국 이제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동결이라 이 말이에요. 맞죠? 동결이란 말이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3월 FOMC부터는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근데 시장과 괴리감이 크죠. 연준은 전도표가 지금 여기에 4.5에서 4.75 여기에 지금 연준의 점도표가 굉장히 많은 점을 찍고 있단 말이에요. 연준 위원들은 여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점을 찍으면서 요 부분까지 내년에 이제 마련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실질적으로 지금 패드워치 상으로 보시면은 자, 시장의 참여자들은 3.75에서 4%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1.25% 정도까지도 하락을 보고 있다는 거죠. 1.5% 정도까지도. 그러면은 우리가 내릴 때는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가 그 주유소 기름값처럼 뭔가 국제 유가 이슈가 있으면 주유소 막 바로 반영이 되잖아요. 맞죠? 다음 날 바로 반영이 되는데, 자, 국제 유가가 다시 하락을 했어요. 다시 하락을 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주유소 그 가격 측정에는 바로 하락을 해도 굉장히 천천히 늦게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뭐 내릴 때도 뭐 빅스텝으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는 안 내립니다. 0.25씩 계속 내릴 거예요.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내리는데, 지금 연준 위원들은 4.5% 내년까지는 해서 우리가 0.75까지는 조금 내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에이 지금 뭐 시장이 이런데 경제 이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가 안 내리고 백이겠냐.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은 이 포인트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짐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뭐 조금 이제 우려 섞인 매파적인 발언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쏟아내면서도 불구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다 소화하면서도 미증시는 꾸역꾸역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아직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들 충분히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브레이크 없이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브레이크 없이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어차피 관련주들 뭐 애플이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언제쯤 한번 우리가 조정을 좀 받아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지속적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도 따라가려고는 하는데 자, 우리가 일본상으로 보면은 미증시 전일 여파로 인해서 갭을 띄워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갭을 띄워버리면서 이제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갭을 띄워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코스피는 1% 올랐어요. 1% 거래량으로 보자면 전반적으로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지금 미리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만들어 주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중소형주들 관련해서 막 움직이는데, 지금 최근에 움직임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맞죠? 많이 계실 건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환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뭐 꿈비 같은 겨 물어보셨을 때 12,000원 요 구간 돌파를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종가 자체가 12,41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꿈비 같은 종목들은 제가 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연말에 지금 이런 저출산 관련해서 정부 정책 이슈가 안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우리가 지금 여기 9,000원대부터 이제 준비를 하던 종목이 맞죠. 11월 초에 제가 여기 올라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60에서는 일단 돌파를 하고 거기에 다 추가적으로 안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가격대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때 같이 매수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시는 분들, 제가 연말까지는 충분히 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까지 끌고 오신 분들은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맞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런 증시에서도 꾸준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뭐 야스라든지 우리가 굉장히 단기간적으로 수익을 또 챙기는 종목들은 챙겨왔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맞죠? 파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제가 21,000원 이하로는 계속 공략을 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승을 할 때 팔고, 이만큼 떨어지면 다시 사가지고 또 올라갈 때 팔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게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짧게 대응을 하시고, 자, 2차전지 관련해서 제가 그 이노메트리하고 에코앤드림을 말씀드렸는데, 뭐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막 크게 움직임이 없긴 해요. 없긴 한데 지금 거의 매수가 부근이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뭐 흘러가는, 횡보에서 흘러가는 그런 이제 한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한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충분히 요 구간들, 횡보 구간을 좀 지나면은 충분히 더 큰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뭐 에코인 드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뭐 매수 관점, 제가 뭐 그때 준비 못하신 분들은 에코인 드림도 한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또한.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고, 지금 최근에 종목들이 아마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막 움직이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뭐 어제 전일날 말씀드렸던 뭐 네페스라든지 뭐 솔트룩스, 그리고 오비고 같은 경우에, 오비고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 캔들도 보시면 굉장히 긍정적이죠. 계속 여기서 이 가격들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분명히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슈가 충분히 동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가 좀 끌고 가면서 좀 큰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보자. 그 말고는 없네요. 아까 맞다, 그 갤럭시 SM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자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좀 빠졌는데 저는 이 부분들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차라리 여기 한 2,500원까지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더 빠지면은 여기서 반등 타이밍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럼 대응 구간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런 종목들은 빨리 그냥 쳐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물론 이제 STO 관련해서 이슈가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뭐 가상화폐 관련 이슈, 그리고 뭐 NFT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슈가 지금 지속적으로 동반이 되고는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에서 지속성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이 STO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은 워낙에 테마주다 보니까 그런 상승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또 빨리 반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반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서 빨리 대응을 해서 빨리 탈출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흐름을 오늘 한번 깨버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고, 자 보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종목도 조금 맞죠? 아쉽긴 하다. 이게 왜냐면 그때 우리가 12,000원대부터 보고 있었던 종목이거든. 이 구간대부터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많이 상승을 했어요, 맞죠?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거 어차피 다 지나가면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느끼는 거지. 나 그래, 인트로저도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인트로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지금 이렇게 갭을 띄운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갭을 한 번은 매꾸로 내려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지난번에. 자, 그 구간에 일단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31,950원이, 제가 알기로는 31,850원이 아마 공식 매수가입니다. 공식 매수가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반등이 바로 나와주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지 우리가 그거를 보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판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여기 이만큼 좀 튀어 올랐을 때 수익 챙기신 분들은 챙겨 놓으셨을 거예요, 맞죠? 인트로도 한번 분할 매도 하신 분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 오늘은? 아직 못 챙겨 놓으신, 이게 챙겨 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못 챙기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 뭐 대동 이런 종목들도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충분히 기대감이 조금 동반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마 그때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계속 맨날 제일 질문이 많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수페타시스도 충분히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이라서 늦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이스트리 좀 빨리 가줘야 되는데 굉장히 안 가네요. 분명히 한번 슈팅이 나올 때가 됐는데 우리가 이쯤에서 담았는데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게 계속 움직였어. 한 달을 그냥 버렸네.
조금 아쉬운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은 요 근데 그만큼 좀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금 더 이제 상승할 때 슈팅의 힘이 더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 만큼 어느 정도 보상을 조금 줄 만한 종목이니까 요 종목은 꾸준히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하이스틱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이런 종목들은 그냥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보자. 뭐 혹시나 더 우리가 공략주 중에서 좀 궁금한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 성암밴드 이것도 엄청 안 움직이는 거죠. 그린 케미칼도 그렇고. 분명히 탄소 관련해서 이슈도 있는데 그게 뭐 약간 풍국주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JNKT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때 수소 관련해서는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이스테크요? 이거 오늘 그 이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좀 빠졌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제가 이거 무료방에서는 이거 월요일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심택홀딩스요? 이게 만약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한 4,500원 정도에서 한번 저항대가 형성이 될 거예요. 요 구간들 4,500원대 요 구간들에서 분명히 한번 저항을 맞을 겁니다. 그 부분들에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냐 이 부분을 주시는 건지 차트 상으로만 봐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차트 상으로만 봐야 되는데 차트 상으로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이는 거는 한 4,500선입니다. 4,500선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물대가 좀 만나는 그런 구간들이 발생이 될 건데 이런 구간들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항대가 되면서 조금 주가가 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그 부분만 살펴보시고 자 플리토 지켜보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반도체 아니면은 뭐 2차전지 관련해서 오늘도 뭐 애플 관련 이슈 했어가지고 뭐 무선 충전 애플이란다 테슬라가 이제 무선 충전한다 그런 이제 이슈가 좀 동반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힘이 아직까지 그렇게 센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제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2024년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맞죠?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보자. 오늘 이제 수요일이죠. 자,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우리가 이번 연도 거래일이 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맞죠? 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일단 우리가 올해 마무리를 잘 하든지 아니면은 내년까지도 우리가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이제 종목인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AI 시장의 성장성이나 그리고 그 AI 성장성의 그 AI 시장의 성장성을 뒷받침하는 산업 자체가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유심히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고 아까 뭐 이슈 관련해서 뭐 디스플레이 관련 이슈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내년에 전 세계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가 82% 정도 확대가 된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결국에는 지금 OLED 설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할 거란 말이죠. OLED 설비 투자 중에 OLED 비중이 내년에 54%고 2025년에는 84%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난주에 굉장히 뜬금없이 방송에서 야스라는 종목을 들고 나갔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구간들에서 충분히 OLED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스 같은 경우에는 잔량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 지금 야스에서 수익 그때 절반 챙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관련주도 굉장히 많잖아요.
관련주도 굉장히 많은데 관련해서 오늘 뭐 인베디아 이런 종목들도 상한가를 갔네요. 관련주도 봤을 때 뭐 SNU라든지 뭐 아니면 V원텍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해줄 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해주네요. V원텍 차트가 굉장히 좋았네요. 몰랐는데. 그리고 뭐 HP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힘수도 좋죠. 힘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힘수가 너무 지금 힘을 좀 못 쓰고 있어요. 맞죠? 상대적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주고는 있는데 거래량이 확 안 붙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움직임이. 맞죠? 이런 종목들이고 오스코텍 이런 종목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런 종목들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고 이게 몸통이 조금 더 짱짱하게 여기를 뚫어줬으면은 조금 더 단기적으로 강한 힘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요때 이제 거래량이 그날도 크게 없었죠. 증시가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11월 1일부터는 증시가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증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고 다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도 모아가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이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좋았는데 이게 제가 지금 타점에서는 애매해요. 맞죠? 얘는 이제 상한가를 달성을 하면서 우리가 이 밑에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도 이 종목 또한 저도 놓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놓쳤기 때문에 만약에 보자. 여기서는 좀 테마가 근데 마땅치가 않네요. 이 Y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에스코트는 그냥 조금씩 그렇게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면은 뭐 마크로젠 이런 종목들도 지금 좀 좋아 보여요. 왜냐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오비고나 이런 종목들 보신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바로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평균적인 주가가 계속 일정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요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마크로젠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공략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좀 잘 안 움직이는 것들 있죠.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지케어테 우리가 조금 별로 안 움직이니까 약수익 구간에서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이거 3% 4%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일단 요거 정리를 해버리고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요거는 포트를 제외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거 물어보셔도 안 됩니다. 만약에 정리 못하신 분들 있으면 한 19,000원쯤에 정리하세요. 그렇게 해도 한 3% 4% 정도 나옵니다. 일단 수익이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지금 나머지 종목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 보면은 조금 이제 눌린 종목들도 있고 좀 지루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뭐 테마나 이런 부분들 제가 전부 다 고려를 해서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슈팅은 가능하다. 이지케어때 같은 경우에 저도 조금 애매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괜히 이것도 뭐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또 우리가 물리게 되잖아요. 맞죠? 그런 구간들의 리스크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오늘 시장에 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코스모 그룹에서 로봇 사업을 이제 본격화를 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모 화기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뭐 코스모 로보틱스라고 하는데 이만큼 뭐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처럼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식으로 상승은 하지를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워낙에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오늘 또 신고가를 달성을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강한 모습이 지금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도 우리가 항상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렌시스나 그 SPG 이런 종목들도 아까 여쭤보셨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
자, 로봇 관련주 중에 우리가 굉장히 조금 좋아 보이는 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로메카입니다. 유로메카하고 뭐 유진 로봇 그리고 티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티로보틱스는 차라리 이만큼 좀 더 빠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빠져줬으면은 여기서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주가 이제 차트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 건 이게 티로보틱스나 유진로봇 이런 종목들은 결국 로봇 그 테마 자체가 부각을 받을 때 먼저 움직여 줄 만한 종목들이에요. 먼저 움직여 줄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안만 봐도 이거 와이드 플레이에서 미쳤어요, 여러분들. 이거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투자 위험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그래도 이게 진짜 이 광란의 그거를 멈추지를 못네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굳이 눈여겨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뭐 좀 시장이 아마 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또 공략한 종목들이 안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들 요 시기만 좀 잘 버티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에 움직임이 없는 시장이라도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큰 손해 구간이 아닌 것만 해도 어디에요, 맞죠? 그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 구간만 잘 버티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올해 안 가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어차피 올해 5거래일 남았어. 5거래일.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올해 안 가더라도 충분히 내년에 좀 주목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테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조금 재미없더라고 해도 좀 지치지 말고 시장에는 항상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이슈로 받아주는지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 고생들 하셨고요. 일단은 제가 또 내일 오후 2시에 방송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제가 아마 이제 그 1월 달부터 방송 일수가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원래는 저녁 10시 방송하고 화요일 날 저녁 10시 그리고 목요일 날 오후 2시 방송인데 그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10시가 우리 방송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됐어요. 밤 10시는 방송이 없습니다. 방송이 없고 아마 1월 달 이제 들어가면은 보자. 1월 1일도 빨간 날이고 아마 1월 8일부터 해서 제가 뭐 다른 팍스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시간 다른 시간에 출연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시 방송도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저는 한 번만 나갑니다. 한 번만 나가고 어차피 제가 조금씩 쉴 타이밍도 좀 있어야 돼요, 맞죠?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막 방송 땜빵도 좀 많이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톡방 내에도 막 신경도 많이 못 쓰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뭐 방송 빠지는 만큼 제가 뭐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실질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아마 그 오후 제가 그 방송이 아마 오후 5시 방송일 겁니다. 오후 5시 방송인데 그 방이 또 새로 이제 만들어질 그 예정가 있어요. 근데 다만 뭐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따라오실 필요는 없어요. 괜히 그 왜냐 그러면 그런 이제 신규 방이 생성이 되면은 그만큼 광고들도 좀 많이 들어와요. 광고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분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분답기 때문에 어차피 정보는 다 똑같이 나가요,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갔다 와서 라이브 방송하고 제가 링크 드리는 것도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굳이 따라오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좀 미리 설명을 드린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 그냥 버리고 떠난다는 게 아니고 방송 지금 일정이 조금 조율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스케줄 좀 조율이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움직여 줄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이 준다고 해서 먼저. 근데 솔직히 방송 없이 저는 차라리 이렇게 더 라이브 방송하면서 소통하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솔직히? 이런 거 이제 더 자주 하는 게 훨씬 낫죠. 방송 막 일정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원래 감기나 이런 것들 막 잘 안 걸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잘 안 걸리는데 막 요즘 막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피곤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 그렇죠. 그래 어느 정도 조금 휴식을 하면서 우리가 또 해야죠. 그렇죠. 아니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뭐 톡방 내에서 더 질문하시면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제가 막 바빠가지고 놓쳤던 질문들 이런 것도 한 번씩 더 살피게 될 거고. 그런데 제가 뭐 바쁘다 그래도 암만 바쁘다 그래도 조금 늦더라도 질문에 답변을 웬만하면 다 해드립니다, 먼저. 네, 그렇게 조금 예정이 됐고 오늘 저녁 매매 방송은 11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 보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들은 게 뭐 제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눈먼 돈은 우리가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에 눈먼 돈을 항상 우리가 빼앗아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많이 빼앗아 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 조금 지루한 뭐 이런 시장도 있고 또 이제 막 굉장히 폭등을 하는 시장도 있고 시장은 살아 숨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대응을 해드릴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은 지속적으로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 저녁 식사 좀 맛있게 챙기시고요. 눈이 한번 내리고 나니까 굉장히 날씨가 더 추워져요. 내일 또 한파 예정이 또 있더라고요. 내일 아까 뉴스를 한번 봤는데 내일 뭐 내일 있어요 이거 계속 춥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추우니까 내일도 좀 따뜻하게 다니시고 크리스마스에도 뭐 눈이 온다네.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굉장히 추우니까 감기 건강관리 조심하시고 내일 또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고 또 빙판길 운전 조심하시고 보행할 때도 좀 조심하시고요. 맞습니다. 저도 추워요. 이게 아니 추우니까 이게 그거 있죠. 그 촌년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면 홍조증. 그런 것처럼 저도 지금 얼굴이 막 붉어져 있어요. 얼굴이 좀 붉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뭐 갱년기가 와서 이렇게 빨간 게 아니라 얼굴이 지금 평소보다 많이 빨개요. 많이 빨간데 워낙 춥고 막 이제 추운 데 있다가 피부가 얼었다가 또 따뜻한 데다 왔다가 녹았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촌년병이 싹 올라온 것 같아. 다들 건강 챙기시고 저녁 식사 맛있게 챙기시고요. 야간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뵐게요.